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 쟁점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문제된 기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만한 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거 얘기 나눠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우리 수사기관 있잖아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좀 오라 라고 이제 사고인으로 소환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으니까 와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그때 이제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 가야 되냐,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아니면 이제 이 사건 자체 연루되기가 싫은데 가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내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한다면 임의적인 이유, 다시 말해서 갈 의무는 없어요. 안 가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할지 말지 결정할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 진술만 이제 참고인으로 제 진술 많이 들어야 된다. 근데 진술 안 해주거나, 어디 뭐 소재가 불명하거나, 외국에 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 중재라고 해서, 이 사람 증인의 얘기를 들어야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중간 처분을 수사를 중단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뭐 안 가거나 해도 뭐 저한테 페널티가 있거나 뭐 불이익한 건 없어요. 증인, 목격자 이런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변호사분들 중에서 이제 막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의뢰인이 있잖아요. 의뢰인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해가지고 뭐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막 뭐 세게 얘기해도 가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를 방해하는 거. 근데 이제 재판 단계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을 받을 때 있잖아요. 피고인으로서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주세요 라고 이제 소환이 오면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기사를 갖고 왔는데,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신금을 받았는데 이 병역 기피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 받게 됐다,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법정을 못 오가지 마라 라고 이제 피고인 측을 이제 질타했다는 건데, 이제 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4달이면은 이제 8월이겠죠? 11일 날.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이 아마 1심에서 유죄 벌금을 이렇게 나올 건데 받았을 거예요. 유죄가 됐는데 2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이제 출두가 전망이다. 그 전에 이제 안 갔을 거야. 그래서 피고인들은 이 아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말하자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런 것도 찍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 바뀌었다고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신검에 자기들이 참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더 이상 하면은 법정 못 오가는 거로 알겠다라고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나 페널티를 줄 수 있거든요. 이걸 경고했다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주안에서 볼 거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아들이 박주선 씨가 있는데 또다시 검증되어 온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검증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피고인들이 6명인데 저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 공판에 다시 증인을 소환했다는 건데,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거든요. 20년 10월에 1심 재판 중이었겠죠. 재판 증인은 소환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가. 연루되기 싫으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서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증인으로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안내문 같은 게 와요. 그럼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해. 이제 뭐 검찰 쪽이든 법원 쪽이든 소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해서 네, 이만저만 해서 외국에 있고 그래서 좀 못 갈 것 같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뭐 10월 달에 하자라고 하면 지금 내 일정상 도저히 안 되니까 11월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자기가
어떤 사유가 있다라는 걸 미리 이제 접촉을 하면 이거 봐줘, 연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이런 방법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과태료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출소했을 때 이제 정당한 사유로 불출소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안내를 해줘요. 보통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안 간 거야. 이런 뭐 사전에 사유나 이런 거에 소명하지 않고. 그럼 이제 사실상 몰래요. 다시 너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오게 돼서 과태료 부과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이제 또 돈이 문제 되기도 하고 이거 뭐 형사 책임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과태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화들짝 놀랐는데 이게 반드시 100만 원이나 500만 원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하면 과태료 꼭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출석해달라라고 해서 소환 통보가 오면 접촉을 하세요. 그래서 이만저만 사정이 있으니까 연기해달라라고 하시든가 그 이제 사유 소명도 안 하고 가면 이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과태료를 이제 내야 되는 건 아니다. 가겠다고 하면 가서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뭐 정인으로 이렇게 증언을 할 때 뭐 핵심은 그거죠. 팩트에 근거해서 담담하게 얘기하면 돼요. 뭐 특정인을 뭐 검찰 쪽이든 피고인 측이든 인사면 이제 원 피고 중에서 이거 지금 제가 말한 지금 형사재판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 뭐 편을 들어준다는 하다 보면 이제 위증의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담담하게 자신이 기억에 부합하는 사실을 담담하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요 과태료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뭐 상식 차원이죠. 네. 그리고 재판부 하도 이제 피고인 측에서 다시 신체 검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별도로 검증기를 열고 병원에서 MRI 하고 엑스레이 촬영 기록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사고 판정 받았는데 이런 똑같은 검사를 받을 거다.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피고인 측에서 이제 법정 모독이 행동인데 계속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시기 할 수 있다. 옛날에 그랬던 거다. 영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혈액 샘플도 바꾸고 사진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서 마커, 표식을 박식에 직접 붙이겠다. 사람을 다른 사람 몸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 측은 대국민 공개검증이라는 이름하에 현장에 조작되면 목도했다. 봤다고 해서 엄청난 속임수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허위로 이제 인식이 되고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번에 똑같은 일을 당하진 않겠다. 그래서 철저한 확인 절차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자가 본인 확인용 마크를 붙이는 것만을 허용한다. 근데 뭐 전문가나 그 검증에 이제 관여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계속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직접 이런 거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 계속 이제 뭐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헌법에 따라 진행되는 헌법 형사법에 진행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허위 검증은 없다. 그 이상 얘기하면 법정 모르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검증병을 선정한 뒤에 구체적 일자를 확정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죠. 2014년쯤에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전 시장을 향해서 이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MRI 촬영을 했었고 근데 대리공사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놓다가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그러면서 1심에서는 박 씨가 혈액 검사를 받은 게 명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들 7명이었죠. 거의 700에서 1500 정도 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항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요거 그죠?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소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에 가겠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도 굳이 그 돈을 과태료를 반드시 내라라고 하진 않는다.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사진 접촉하셔서 이런 좀 살짝이라도 놀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애초에 여기 개입되기 싫으면 수사 단계에서 이 사람은 박치 이 사람은 좀 다른 문제죠. 말은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뭐 중요한 증인이긴 한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뭐 위계적인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것이 문제될 수 있고 병역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증인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을 때 이 목격한 거에 대해서 겪은 거에 대해서 와서 수사기관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건 가능 의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수사 단계에서 뭐 좀 거짓말을 해도 사법방해죄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 당했다고 하는 건 이제 무거운 문제도 좀 있지만 제3자가 이제 목격자로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도 그거 자체를 우리 법상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재판 가서 거짓말하면 이제 위증이 되죠. 그리고 의무에 있어서도 법원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안 가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지는 그냥 무조건 배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제 이건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소소한 거라도 요 부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연락 안 하시고 이런 거 포함해서 되게 소소한 거로 좋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